오늘 이제 2021년도 1월 1일에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뭐 맨날 연구하는 게 그런 거 연구해요. 세계 유엔에서 이제 산하기구에 의뢰해서 해마다 행복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발표한 지가요. 한 150개국, 한 160개국 정도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할까요? 행복지수 순서대로 쭉 가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래요? 선물 줘야 되는데 160개국 중에 153개국 중에 예. 150이 그렇게 불행해? 아유 우리가 뭐 캄보디아보다 불행하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지수가 그렇다고? 그 너무 나간다. 7위. 이야 굉장히 긍정적인 96위 30위 야, 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나 뭐. 우리나라가 2020년도 올해에 61위예요. 예. 좀 상당히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좀 이제 중간 치수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계 GDP 경제 총 생산은 11위 정도. 뭐 러시아하고 앞뒤를 다퉈요.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하고 앞뒤를 다투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인구 대비 뭐 3050이라고 해가지고 3만 달러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7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는 그 위상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 국가냐, 뭐 신흥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냐 할 때 신흥국에서 이머징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오는 이미 선진국에 사실은 와 있다. 그렇게 평가해도 괜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60위니까 미국은 23위인가 20위 때고요. 1위는 대망의 1위는 핀란드예요. 핀란드, 덴마크,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1, 2, 3위를 다 차지해요. 북유럽 국가가. 그럼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가 있잖아. 행복지수 1위는 어느 나라? 별로 많이 안 들었어요? 1위는 부탄이라고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인문학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다 들어봤잖아요. 행복지수 1위는 부탄이라고. 정말 부탄이 1위인가? 실제로 이렇게 유엔에서 발표한 걸 보면 부탄은 한 80위, 90몇 위 뭐 이러니까 이렇게 뭐 이상하네. 사람들이 그러면 왜 부탄을 1위라 하는 거지? 사실 부탄이 1위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NEF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NEF에서 발표한 거는 2010년도에 진짜로 부탄이 1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NEF에서는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2016년도인가 15년도는 다시 56위로 부탄이 1위였다 56위로 내려왔는데요. 자, 이거는 행복지수를 이렇게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행복지수는 유엔에서 이렇게 유엔 자문기구에서 발표한 거는 7개 지수를 합산해서 그것을 점수로 내요. 우리는 5점 몇인가 6점 몇인가 그런데요. 어떤 지수를 얘기하냐면 1인당 GDP.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GDP는 3만 1,000달러, 뭐 3만 2,000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1인당 GDP는 우리가 29위인가 그래요.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많은 나라가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브루나이 같은 나라, 뭐 1인당 GDP 엄청 많잖아. 그런 나라들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우리는 이제 비록 경제 총 생산량은 많지만 1인당 GDP는 한 29위, 30위로 좀 밀려난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1인당 GDP가 많을 것 같아도 4만 5천 달러, 5만 달러가 넘질 않아요. 일본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도
4만 달러가 조금 안 되던 거야. 3만 달러, 3만 7천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은 경제 세계 3위잖아. 보면 대국이잖아. 그런데도 1인당 GDP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1인당 GDP를 산정을 해서 거기 놓고 또 부정부패 지수가 있어요. 부정부패. 우리나라가 청렴한 국가인가? 근데 뭐 평등 지수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고요. 또 불안 지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치안은 굉장히 좋은 나라죠. 밤에도 제가 이렇게 새벽에 2시나 1시에 이렇게 자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포행도 가고 산책도 가고 그러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2시, 1시에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안 많아요. 다 위험해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도시나 어디를 가더라도 새벽 1시, 2시를 다녀도 사실은 여성이면 좀 힘들지만 남자들이야 뭐 다니는 게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위험한 일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안 지수는 우리나라가 순위에 좀 밀리죠. 북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북한 리스크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커요. 그런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합해서 낸 것이 행복 지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적 행복 지수인 거예요. 1인당 GDP가 얼마냐, 뭐 병원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복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평등한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하고 불안하냐 편하냐. 이거는 뭐 부자예요, 가난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거의 순위를 다 차지를 하고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다 이제 20위 안에 포진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로 2016년도에는 58위, 그다음에 57위, 56위, 54위 하다가 이제 올해는 61위로 좀 밀려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많이 먹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건강한 게 아니다. 건강하면 좋고 가족 관계가 좋으면 좋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거는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돈이 좀 있으면 받쳐주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니까 돈을 하는 거고 건강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그런 거죠. 직장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실은 얼마나 더 행복해야 할까에 대해 행복할 게 귀결이 되는데 간혹 우리는 그 목적을 잊고 수단이 이제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수단이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아서 행복해지니까. 그런데 돈을 벌다 보면 돈에 매이게 돼, 집착을 하게 돼. 그래서 돈 때문에 불행해. 돈 때문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 없는 사람은 진짜 제일 불행하고요. 없으니까 비교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잖아. 잘 안 되니까. 하고 싶은 거 안 되니까. 근데 있는 사람은 행복하질 않아. 더 갖고 싶어서. 1억, 2억만 있어도 와 푸근하고 저 사실 좋은 거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1억, 2억만 해도 푸근하고. 근데 1억, 2억 있는 사람은 10억이 되고 싶고요. 1억, 2억 있는 사람이 차라리 행복해. 10억 있는 사람이 더 불행해. 10억 있으면 이걸 20억, 100억으로 만들려고.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 300억으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이게 오히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 이상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걸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처럼 돈은 버려야 해. 법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라라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법은 버려야죠. 하물며 비법이라. 하물며 법도 아닌 것이라. 법 아닌 것도 다 버려야죠. 우리 불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이죠. 진리잖아요. 깨달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버려야 돼. 왜냐하면 깨달음을 이루려니까. 행복을 이루려면 행복을 버려야 돼. 그래야지 행복을 이룰 수 있다. 돈을 가지려면 돈을
버려야죠.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돈을 내가 부린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보통 돈에 부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의 이치는 내가 돈을 부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지 돈을 벌어야 돼. 내 돈 다 버려줄까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버려야 하거늘. 그런데 다 돈을 버리면 진짜 돈을 부릴 수 있는,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 돈이 많으면 좋아. 하나도 없어도 돼. 그지만 서운하긴 서운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비난받으면 서운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칭찬받았다고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막 나가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비난받았다고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자존감이 퍽 쓰러져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리면 이것도 역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에도 여여하고 비난에도 여여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비난받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는 말자 이거죠. 이제 칭찬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않아. 그럼 비난받아도 사실 이렇게 꿋꿋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이렇게 그 정도의 이런 뭐랄까 자존감 내지 이렇게 그 정도의 어떤 저거는 있어야죠. 비난받아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멘탈이기도 하고, 하여간에 그런 고집스러운 것을 뭐라 하지? 아휴, 이게 큰일이야, 나도. 그래,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으면 좋아, 없으면 서운해.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그냥 내대로 가는 거야. 쿨하게 그냥 직진 가는. 누가 뭐라 해도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나는 더 많아. 이러면서 나는 전생에 쌓아놓은 게 많아. 이러면서 나는 저승에 쌓아놓은 게 많아. 염라대왕한테 물어보자. 누가 돈 많은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 근자감, 근거 없는 자존감, 근자감을 가져야 돼. 근거 없이 그냥 나는 염라대왕한테 물어보면 내가 더 많은 거야 사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돈을 부릴 수가 있죠. 가족 관계에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착을 하면 상대하고 갈등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자식 간에도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법도 버려야 하거든. 남편을 버려요. 부인을 버리고요, 남편을 버리고요, 자식을 버려야 돼. 자식을 버려. 진짜 버려야지. 진짜 내가 매이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행복 지수를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행복해야 돼. 라는 이런 결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긍정적인, 나는 반드시 행복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거야.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어? 내가 이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이게 뭐 중요해? 나는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내 몸이 비록 암에 걸려서 금방이라도 죽을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그래도 나는 행복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새로 태어나면 내가 좋은 몸 가지고 태어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새로 태어나면 나 부자 될 건데 새로 태어나면 나 예쁘고 더 키 크고 더 잘생기고 마이크도 더 좋게 지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수렁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건강도 안 좋고 이러는 것이지, 이게 항상 한 게 아니지, 변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나는 어떤 순간에서도 행복할 거야. 나는 지옥에 가서도 행복할 자신 있어. 라고. 나는 어느 곳에,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숨이 꼴딱꼴딱 이렇게 산소 꽂고 있어도 난 행복할 자신 있어. 라고 이렇게 이런 스스로 자기 세뇌를 자꾸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깃대를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를 가려면 지남침을 가지고 그렇게 지남침을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저 목표를 저 지점 해가지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그게 바로 깃대잖아요. 깃대를 탁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깃대를 잃어버려. 깃대를 잃어버리니까 돈에 휘달리고 부모 자식에게 휘달리고 그리고 건강에 휘달리고 뭐 이것저것 휘달리는 거예요. 바로 깃대는 바로 행복이다. 나는 행복해야 돼. 라고 깃대를 딱 세우고 항상 깃대 보고 다른 데 이렇게 보다가 깃대 보고 깃대만 보라는 건 아니죠. 깃대는 중요하니까 자주 보고 다른 데 보다가 깃대 딱 보고 나는 행복해야 돼. 라고. 올해 2021년도 신축년은 우울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본래 신축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축이라는 이게 꽁꽁 얼은 거거든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완전 찬바람, 쇳바람, 이 쇳바람 있잖아. 돌바람, 쇳바람, 계곡바람 이게 신이에요. 신. 가불경전, 무의경신. 경하고 신은 완전 이게 눈보라요. 눈보라. 특히 신은 눈보라예요. 이게 올해는 엄청난 눈보라가 휘락칠 수도 있어요. 벌써 예고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지금 정부 지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막고 있고 그러니까 터지지 않았잖아. 지금 고름이 안 터졌어. 지금 안에서 엄청 썩고 있어요. 지금 신축년에 많이 썩어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신축년은 칼바람. 신은 칼이기도 하거든요. 신은 이게 피레침이기도 하고요. 칼이기도 해요. 그래서 칼 되는 사람, 뭐 망하는 사람, 아니면 충격받는 사람, 이런 게 신의 이 칼바람이나 이 눈보라 이런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재물에 해당되는 경금이 인묘가 되기 때문에 축에서 인묘가 되거든요. 돈이 오늘 이 축년에 다 폭망하는 게 축년이에요, 보면. 그래서 올해 그런 걸 걸리지 않고 그냥 슉 잘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크다. 자, 2020년 리스크가 더 클까? 21년 리스크가 더 클까? 2020년 3월달 리스크는 온 세계가 그냥 중에서 다 자산 가격이 폭락했었어요. 2021년에 다시 한번 폭락할 수 있을까? 대비하지 않은 사람이 폭락할 때 굉장히 이렇게 고통이 심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휘고 등이 휘고 뭐 이것저것 소액 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대출 때문에 다들 엄청 고생이 많고 또 이제 이자 갚을 뭐 직업도 지금 쉽지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2021년 그래도 백신 나오고 경제가 좋아져서 이제 소비가 슉 확산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어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때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2020년에 생긴 고름이 21년에 터진다면 다시 한번 풍 떨어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리스크는 대비를 해야죠. 대비하는 사람은 기회가 돼요. 보면 위험한 때, 온 국민들이 불행할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비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 사람은 이제 그 불행을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좀 미래를 좀 이렇게 이렇지. IMF 97년에는 다 힘들었어, 겨울에는. 그런데 98년에는 웃는 사람 많았다니까. 그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다 괴로웠죠. 그죠? 근데 미리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98년, 99년 엄청 부자 된 사람 되게 많아요, 보면. 위기가 이제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이 기축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축년이면 이게 모든 게 재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폭락할 수 있는 때라고, 인묘가 된다고. 그게 2021년, 2009년, 또 1997년, 뭐 이런 게 1985년, 1973년, 과거의 것들을 보면 그때가 대체로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으면 대비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다라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고 쭉 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귀 기울이시고 집에 여기 절에 못 넣으면 유튜브라도 이렇게 봐가면서 오늘 스님 무슨 말 하나 이러면서 그럼 좋아요도 한번 쑥 누르고 이제 공유도 숑해주고 이렇게 오늘 지장제일이고 또 1월 1일이고 또 신중기도 입제 날이고 해서 차린 거는 없지만 진짜 차린 건 없네. 차린 거는 떡밖에 없지만 원래 낮에 다 하는 건데 사시 하는 건데 우리도 잠깐이라도 5분 10분만이라도 우리 조상님께 잔을 치고 절을 올리고